광주시가 인적 쇄신을 하겠다면서 산하 기관장들의 사표를 일괄받았던 게 이 올해 초인데요. 8곳 중에서 5곳이 아직도 적격자를 찾지 못하면서 윤 시장의 이런 인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시의회 김민종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민종입니다. 네, 지금 8곳 중에서 지금 인사가 마무리된 곳이 뭐 몇 곳 정도 됩니까? 예, 3곳입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 평생교육진흥원, 교통문화연수원 이렇게 3곳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5곳은 어떤 곳들이죠? 사실은 이게 지금 총 11곳입니다. 네. 11곳인데 인사청문회에 의해 인사청문회를 그렇죠. 거쳐야 되는 곳이 5곳입니다. 네.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여성재단,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이 5곳은 저희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3곳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곳이긴 하지만 그 3곳도 아직 그러면은 이 기관장이 임명이 안 된 상태고요. 예, 그런 상태입니다. 네. 상당히 이렇게 기관장들이 임명되지 않는 이 공백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를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도시공사는 저희들의 서민들의 주거 안전과 그다음에 저희 강주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산업공단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전기 부품 연구 단지 조성 사업 그리고 이 에너지밸리 공단 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첨단 3단지 R&D 특구 이 공단 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시장의 공백 상태로서 차질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인사 공백이 계속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이러한 공백 상태가 불거지리라고는 충분히 예견했던 일들입니다. 네. 윤장현 시장이 지난해 시장의 친인척 비리가 불거지면서 국면 전환을 위해 이 1월 20일 날 인적 쇄신이라는 명분 안에 기관장들에게 일괄 이 사표를 제출하게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경영 능력이나 공과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없이 향후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일괄 사퇴 처리를 해버린 것이죠. 네. 이러한 상황들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대책 없이 그러면 일괄 사표를 받아버리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을 지금 뽑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윤장현 시장의 어떤 인사 정책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시장은 지금 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5곳 중에 모든 이 부분에 있어 1차 공모에 이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거에서 1차에 모든 사람 탈락을 다시 시키고 지금 2차 공모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 1차 임원 추천 때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이 2차에 최종 내종된 상황이고요. 이게 또 도시공사 노조가 네. 전문성이 턱없이 떨어진다고 지금 비판 성명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성재단 같은 경우는 재공고를 통해서 2차에 이 5명이 응모를 했는데요. 서류심사를 거쳐 1명을 최종 면접을 했는데 지금 이 한 명마저도 탈락을 네. 시켜서 3차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강주 우리 문화재단의 경우 같은 경우는 2차 공모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1차 공모에 이 적격자가 없다고 시장이 반려를 하면서 임원 추천들이 이에 반발해가지고 네. 임원 추천위원들이 지금 2명이 사퇴한 상황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뭐 재공모 이전에 임원 추천 먼저 선임해야 되는 처지에 또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지금 복잡한 상황들인데 광주시가 정책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인사 공백이 일어나는 부분들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광주시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실 텐데. 저희들이 국민의당 의원들이 의총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 이 요구를 하는 상황이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런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서 시민의 질 향상이나 강주 발전에 저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저희들이 하면 집행부에서는 적정한 인사를 찾기 위한 네. 최적인 인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 이렇게 공백 상태가 길어진다.
이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최적 인사를 찾겠다는 것은 일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왜 이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고 보시는지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공사 같은 경우 1차 면접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네. 이 떨어진 사람이 2차에 더더군다나 2배수로 올라왔을 때 2등으로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이 됐다는 사람을 이야기시네요. 최종 낙점자로 정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낙점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산하 기관장들은 시장과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누가 1년짜리 시장을 하려고 누가 1년짜리 기관장을 하려고 네. 여기 지원을 하겠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최적의 인사를 찾기는 좋은 사람을 찾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 당초 산하기관장들의 사표를 지난 1월 22일 경에 받았을 때 그때부터 이 인사의 문제점이 시작이 된 거네요. 그러죠. 그렇다고 봐야죠. 좋은 네. 의도에서 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면 전환용으로 이 사표 처리를 한 분 자체에 붙어서가 충분히 예견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된 시정을 위해서도 이런 산하기관장들 빨리 인사를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 의회 차원에서 보셨을 때 그리고 의원님이 보셨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마무리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의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께서 추천하면 의회는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시장께서 우선은 이 참신성이라든지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낙점 인사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를 다 버리셔야 되는 것이죠. 네.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시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선택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정말 상반기, 올해 하반기까지도 이런 기관장들 없이 이렇게 산하기관들이 운영되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더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장님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도 하고 그다음에 해결의 실마리를 좀 풀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지금 12일 날 내일 모레인데요. 의장단과 그리고 이 양당 원내대표가 연석회의를 지금 갖기로 합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들이 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좋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대응책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광주시정의 공백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종 광주시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